이번 롱폼은 게임 AI와 강화학습 관점에서 RL로 보강한 웨이브 펑션 컬래프스 논문을 봅니다. 배경은 모바일 AR, 더 구체적으로는 D&D 같은 테이블탑 서사 게임입니다. 기존 WFC는 규칙에 맞는 예쁜 타일맵을 잘 만들지만 이야기가 바뀌거나 플레이어가 예상 밖의 선택을 했을 때 즉석으로 맞춰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그 빈틈에 강화학습을 넣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국어로 풀면 강화학습으로 보강한 절차적 생성 기반 동적 AR 서사 경험 정도입니다. AR14 번호는 2501.085이고 GRAPP 2025 논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저자는 어니로드드 슈리니바스 조시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정적인 절차적 생성 알고리즘을 모바일 AR 게임의 동적인 이야기 흐름에 맞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웨이브 펑션 컬래프스는 타일 사이의 인접 규칙을 지키면서 격자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도로 옆에는 도로와 이어지는 타일이 와야 하고 벽이나 바위는 이동 가능한 길을 막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 WFC는 대체로 정적인 생성기입니다. 도시, 숲, 사막처럼 맵의 성격이 달라지고 스토리 때문에 갑자기 길을 열거나 막아야 하면 단순 규칙만으로는 적응성이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는 명확합니다. WFC가 어느 셀을 무너뜨리고 어떤 타일을 고를지 결정할 때 타일 가중치의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조정값을 더합니다. 즉 생성기는 여전히 WFC의 규칙성을 유지합니다. 대신 RL 정책이 현재 격자 상태, 바이옴 종류, 레이아웃 요구를 보고 타일 선택 확률을 살짝 밀어줍니다. 게임 AI 관점에서는 손으로 만든 규칙 위에 학습된 조절 장치를 얹은 구조입니다. 대상 맵은 거대한 오픈월드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격자형 AR 맵입니다. 논문은 도시, 사막, 숲 바이옴을 다룹니다. 도시에는 이어지는 길과 건물이 필요하고 사막은 더 넓고 드문 장애물이 어울립니다. 숲은 나무와 바위가 길을 부분적으로 막으면서도 탐험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보상과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WFC에서 셀은 아직 무엇이 될지 정해지지 않은 칸입니다. 각 셀은 도로, 건물, 나무, 바위 같은 여러 후보 타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보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높고 후보가 줄면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알고리즘은 보통 낮은 엔트로피 셀부터 선택해서 하나의 타일로 컬래프스하고 그 결과를 이웃 셀에 전파합니다. 이렇게 전체 격자가 조금씩 확정됩니다. 논문은 경로 타일과 통과 불가능한 타일을 구분합니다. 도시처럼 연속 경로가 중요한 바이옴에서는 길 타일이 선택되면 주변도 연결 가능한 타일을 더 강하게 선호합니다. 반대로 숲이나 사막처럼 듬성듬성한 구조가 어울리는 경우에는 제약을 완화해서 길과 장애물이 더 자연스럽게 섞이게 합니다. 같은 WFC라도 어떤 길 감각을 원하느냐에 따라 규칙이 달라집니다.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맵을 직접 예쁘게 그리는 화가가 아닙니다. 더 좁은 역할을 맡습니다. 현재 셀들이 컬래프스 되었는지, 어떤 바이옴인지, 스파우스인지 컨티뉴어스인지 같은 정보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연속적인 조정값을 내보냅니다. 이 조정값이 타일 가중치 계산에 들어가서 어떤 타일이 선택될 확률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보상 함수는 크게 세 축입니다. 첫째, 컴플리트니스입니다. 격자가 끝까지 유효하게 완성되면 좋고 막히면 나쁩니다. 둘째, 바이옴 코히런스입니다. 숲은 숲답고 도시는 도시답게 나와야 합니다. 셋째, 어피션시입니다. 너무 많은 제시도와 백트래킹은 벌점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예쁘지만 느린 맵과 빠르지만 어색한 맵 사이의 균형을 학습하게 됩니다. 훈련은 에피소드 단위로 진행됩니다. 한 에피소드는 하나의 맵 생성 작업입니다. 빈 격자를 만들고 에이전트가 조정값을 내고 WFC가 그 조정값을 반영해 맵을 완성합니다. 이후 완성도, 바이옴 일관성, 효율 점수로 보상을 계산하고 PPO가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논문은 도시, 숲, 사막 각각에 대해 15x15 격자와 5만 에피소드 학습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논문 구현은 유너티 AR 파운데이션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 테이블 같은 수평면을 감지하고 사용자가 탭하면 그 위치에 격자 맵을 배치합니다. 모바일 성능을 고려해서 격자는 최대 15x15로 제한하고 저폴리 에셋을 사용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PCG 알고리즘이 좋아도 AR에서는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배치가 불편하면 게임 경험이 바로 깨집니다.
이 논문의 재미있는 부분은 던전 마스터용 실시간 조작입니다. 바이옴과 격자 크기를 고르는 것뿐 아니라 길을 열고, 길을 막고, 함정이나 보물상자나 열쇠 같은 특수 오브젝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맵이 고정 배경으로 끝나지 않고 플레이어 선택과 스토리 전개에 따라 계속 수정되는 무대가 됩니다. 게임 적용 관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평가는 세 앱 비교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퍼린 노이즈, 하나는 세련러 오타머터, 하나는 제한 방법입니다. 참가자는 서로 다른 절차 생성 알고리즘으로 만든 AR 맵을 경험하고 숲, 사막, 도시의 일관성, 몰입감, 사용성, 시각 품질, 생성 속도, 선호도를 평가합니다. 참가자는 28명이고 D&D 경험 수준도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사용자 평가에서 제한 방법은 숲, 사막, 도시의 바이옴 일관성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각 품질도 가장 높았고 전체 선호도는 68%였습니다. 반면 생성 속도 점수는 낮았습니다. 이 결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렐로 보강한 WFC는 더 서사 친화적이고 그럴듯한 맵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계산 비용을 더 씁니다. 모바일 성능 평가에서는 5x5, 10x10, 15x15 격자를 비교합니다. 퍼린 노이즈와 세련러 오타머터는 훨씬 빠릅니다. 제한 방법은 15x15에서 특히 느려지고 최소 FPS도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도시 15x15는 약 30초 생성 시간과 낮은 최저 FPS가 보고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실시간 액션 게임용 즉석 생성이라기보다 품질이 중요한 테이블탑 AR 보조 도구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게임 개발 관점에서 저는 이 방식을 자동 맵 최종 생성기보다 서사 상황에 맞는 후보 맵 생성기로 봅니다. 디자이너나 DM이 장면 의도를 입력하고 시스템이 여러 바이옴별 후보를 만들고 사람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 손봅니다. 특히 보드게임, TRPG 보조 앱, 교육용 AR 시뮬레이션처럼 맵의 완벽한 속도보다 상황 맞춤성이 중요한 곳에 잘 맞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규모 오픈월드 생성이나 일반적인 게임 레벨 디자인의 완전 자동화를 해결한 논문은 아닙니다. 격자 기반, 바이옴 기반, AR 테이블탑이라는 꽤 분명한 범위가 있습니다. 또한 WFC 없는 순수 RL 생성과의 비교가 아니라 퍼린 노이즈와 세련러 오타머터 중심의 사용자 비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넓게 부풀리기보다 제한된 환경에서의 실용적 개선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의 핵심은 강화학습이 모든 걸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WFC 규칙, 바이옴별 디자인 제약, DM 조작 인터페이스 위에 RL 확률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가 게임 AI에서 중요합니다. 완전 자동 생성보다 디자이너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과 학습된 적응성을 같이 쓰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게임 AI PCG 논문을 볼 때는 4가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째, 생성물이 실제 게임 플레이 요구와 연결되는가? 둘째, 사람이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가? 셋째, 품질 향상이 속도 손해를 정당화하는가? 넷째, 보상 함수가 디자이너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이 4가지를 보면 데모용 생성기인지 제작 도구로 갈 수 있는지 훨씬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WFC의 규칙 기반 타일 생성에 PPO 강화학습에 가중치 조정을 넣어 모바일 AR 서사 게임에 맞는 맵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도시, 숲, 사막의 바이옴 차이를 반영하고 DM이 길을 열거나 막고 특수 오브젝트를 놓을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맵 품질과 몰입감은 좋아지지만 속도 비용은 커집니다. 게임 AI 관점에서는 완전 자동화보다 규칙, 학습, 사람의 조작을 섞은 제작 도구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